typedef 댓글 스페시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선언문의 구조는 attribute specifier sequence, 댓글 스페시파이어 sequence, init declarator list,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이럴 때 댓글 스페시파이어 sequence는 다양한 형태의 댓글 스페시파이어를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typedef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댓글 스페시파이어로 typedef를 포함하는 선언은 type alias 선언입니다. 즉 타입에 대한 별칭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타입이 있고 type alias로 A, B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존 C++ 20 스펙 이전에는 엔티티 레벨에서 B에 대한 엔티티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lias는 뭐 같은 걸 가리킨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lias에 대한 별도의 엔티티에 대한 내용을 마치 없는 것처럼 언급을 했는데 C++ 20 스펙에 와서는 alias도 별도의 엔티티를 갖는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별도의 엔티티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기존에 있는 엔티티하고 연관을 맺어야 되는데 연관을 맺을 때 이 2는 이 1을 underlining 엔티티로 갖는다. 그래서 underlining 엔티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연관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C++ 20 스펙에 와서는 타입에 대한 엔티티하고 타입 alias에 대한 엔티티가 독립적으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C++ 모듈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모듈을 디자인할 때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구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선언하고요. type alias를 만듭니다. 이럴 때 두 번째에 있는 이 이름이 type alias에 대한 이름이죠.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이후의 문장에서 이름만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type alias에 대한 엔티티를 의미하게 되고요. 클래스 다음에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이 경우는 타입에 대한 엔티티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코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엔티티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모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type alias에 대한 엔티티를 export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alias가 expor트 된 겁니다. 그리고 그 alias가 의미하는 underlining entity는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과 타입 alias에 대한 엔티티를 각각 분리하면서 가능해진 거죠. 또 이런 구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타입 alias를 만듭니다. AA라는 이름을 만드는데 만들 때 기존에 있는 타입 alias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문상에 보면 여기 typedef name으로 타입하고 이렇게 두 개를 연동하게 되면 이 부분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도 엔티티가 또 다시 만들어지겠죠? 이 3라고 하겠습니다. 별도 엔티티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언더라이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3에 대한 언더라이닝 엔티티는 이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실제 코딩에도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보면 이 부분의 이 이름은 클래스 네임을 사용해서 구문을 정의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구문은 이미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름은 typedef가 됩니다. 이 이름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 등이 등장하는데 역시 type alias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A가 등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이 부분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C++ 26 스펙에서는 reflection 관련된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reflection 함수로 type alias에 대한 함수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is type alias. type alias입니까?를 검사하는 내용인데 A, B하고 AA에 대한 메타 인포를 전달하게 되면 true를 반합니다. B에 대한 메타 인포를 전달하게 되면 false를 반환하게 돼요. 그래서 type alias하고 type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제는 alias라는 reflection 함수를 지원하는데 이 경우는 최종적으로 여기는 B를 얻어내는 거예요. AB나 AA에 대한 메타 인포를 전달하게 되면 여기 E1에 대한 메타 인포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alias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엔티티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자, 관련된 나머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def 스페시파이어를 가진 선언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typedef name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클래스 네임, enum 네임, typedef name에서 마이너스 네임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존에 이미 이렇게처럼 이렇게 타입이 있는 걸 정의 내려고 있어요. 정의 내려고 있는데 그 이름 여기서 이름만 가져다가 딱 쓸 때 그 사항을 그 네임으로 불러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이 있다는 소리는 이미 클래스가 어딘가 선언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 선언 구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클래스 스페시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구문이라든지 스트럭처 이 부분, 그다음 유니언도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그 유니언 이런 구문들이 뭐가 되냐면 클래스 스페시파이어예요. enum 스페시파이어는 여기는 enum 이 구문입니다. 이럴 때 enum 이름만 가져다가 쓰잖아요. 그럴 때는 enum nam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클래스를 선언하고 클래스 이름을 쓰잖아요. 클래스 네임, 타입 def nam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이름. 여기가 이제 그 경우죠. 이미 여기서 보면 타입 def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제 쓰잖아요. 이 부분은 타입 def name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처음에 구분은 클래스 네임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클래스 네임을 기반으로 만든 거고 두 번째 타입 def 네임을 기반으로 또 다른 타입 def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타입 def 스페시파이어는 다른 댓글 스페시파이어하고 컴바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컴바인 되는 거는 defining time specifier만 돼요.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제가 이대로 옮겨놨는데 여기 있는 요소들하고만 타입 def가 결합이 돼서 댓글 스페시파이어 시퀀스를 형성을 합니다. 다른 내용은 안 돼요. 주목해서 볼 일은 CV 퀄리파이어도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타입 def name은 클래스 선언이나 enum 선언이 하듯이 새로운 타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럴 때 각각 엔티티를 만들잖아요. E1, E2를 만드는데 두 개가 같지 않잖아요. 얘는 타입에 대한 엔티티고 이건 얼라이스에 대한 엔티티잖아요. 그래서 엔티티가 분류가 됐으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이게 이제 같지 않다는 게 나오는 거죠. 다음은 코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이해하기 전에 댓글 specify sequence를 제가 t로 표현할 거고요. init declarator list 부분을 d로 표현할 겁니다. t하고 d를 잘 구분을 해야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구문을 해석할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뒤에 있는 일부 요소들은 여기 뒤에 있는 일부 요소는 해석할 때 뒤에 있는 요소들 일부를 앞으로 와서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경우 영향을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예를 들어서 포인터라든지 레퍼런스 이런 것들 등장하면 이 구문을 그대로 앞으로 당겨서 놓고 해석을 하면 문제없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실은 컴파일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을 앞에 당겨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T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D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죠. 내용이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컨스턴스 함수예요. 멤버 함수를 디자인할 때 이런 구문을 쓸 수가 있어요.
멤버 함수를 만들거나 멤버 함수의 특정한 어떤 포인트를 만들 때 이걸 이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t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d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수고요. 호치 리턴 타입 함수라 부르죠. 오토로 써주고 이쪽 뒤에다가 여기 있는 init declarator 부분에다가 리턴 타입을 병합시켜주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로가 있잖아요. 가로가 있는 이런 거는 이 부분을 잠시 빼고 해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에다가 이 포인트를 적용하면 돼요. void에 대한 void를 리턴하는 함수죠. 근데 그거에 대한 포인트라는 소리예요. 이걸 또 빼고 봅니다. 그러면 void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 뜻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t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 t, 이 부분 t입니다. 근데 요 이름은 여기서 본 클래스 네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부분이고요. 요거 네임은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의미하니까 type def 네임이 같지만 여기 있는 이 이름들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위에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호출해야 되고, 여기 있는 걸 하고 싶다면 클래스라는 말을 빼고 호출해야 그 엔티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모듈을 만들 때 그래서 타입 얼라이언스에 대한 엔티티만 외부로 공개를 하고 그 타입 얼라이언스가 의미하고 있는 언더라인 엔티티는 숨기는 방법을 할 때 요거 구문을 사용하게 돼요. 실은 이 부분이 t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도 잠시 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void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근데 my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함수래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포인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가로 있는 부분을 먼저 해석하지 말고 빼놓고 해석하고 나중에 결합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 말의 구조상 그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때 이 부분을 지금 가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옆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int에 대한 포인터예요. 근데 그 int에 대한 포인터가 my 클래스 내에 있네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멤버 포인트, 멤버 데이터 타입 포인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t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다 t예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앞에 옮겨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int에 대한 레퍼런스 타입이고, int의 레퍼런스 타입이고, 이 부분은 int에 대한 포인터 타입이고, 이 부분은 그냥 int 타입인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터가 등장하는 경우는 마지막 포인터 바로 전에 딱 멈추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t가 돼요. 컨센스가 오고 있죠. 시브 퀄리파이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컨센스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것 같은 경우는 포인터가 뒤에 있는데 가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배열이에요. 배열인데 배열의 요소가 컨스턴스 인트된 포인터예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 다음에 있는 이 컨스턴트 퀄리파이어는 배열 자체를 못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영향을 어디 주냐면 뒤에 있는 배열에다 줍니다. 앞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포인트는 앞에 주고 이 포인트 다음에 있는 요소들은 여기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이 컨스턴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요소가 컨스턴스 인트의 포인터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 포인트를 앞으로 오면 컨스턴트 인트에 대한 포인터를 3개 갖고 있는 배열인 거예요. 이 부분이 t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d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앞에다 붙일 수 있으니까 커렉터에 대한 포인터 타입이라는 뜻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td니까 커렉터인데 5개 갖고 있는 배열이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t가 포인터부터 d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가로가 없으니까 앞으로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커렉터에 대한 포인터가 5개를 갖고 있는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가로가 있으면 잠시 해석을 뒤로 한다 그랬어요. 커렉터를 5개 갖고 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포인터예요. 커렉터를 5개 갖고 있대.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이 가로가 있으면 해석하고 난 다음에 전체에다가 입히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incomplete 타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타입을 디자인할 때 이 부분 일단 t가 돼요.
int인데 배열이에요. 근데 몇 개인지 몰라요. 불완전한 타입으로 타입 데프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내용이 배열의 개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타입은 컴파일이 완료돼도 마지막까지 불완전한 타입으로 끝나요. 우리가 대부분의 타입들은 어느 시점에 불완전했다가 어느 지점에서 완전해지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컴플리트하게 끝나는 타입입니다. 대표적인 타입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보면 enum specifier하고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이게 t가 되고 이 부분이 enum specifier예요. 근데 enum specifier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declarator 이 부분 d는 정상적으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t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스페시파이어가 타입 def 다음에 오는 경우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됩니다. 유니언이죠. 익명 유니언인데 여기는 클래스 스페시파이어에 유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는 거고요. 이 부분은 t입니다. 따라서 이게 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d를 하나씩 가져와서 여기다 붙이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 보면 int를 반환하는 함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int 타입인 거고 얘는 포인트인데 이거 가로가 없으니까 앞으로 감지고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int에 대한 포인터 타입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